1056페이지를 보시면 국경세 조정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우리나라가 있고 여기 일본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물건은 우리나라에서만 소비가 되고 일본에서 생산한 물건은 일본에서만 생산이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소비가 된다거나 반대로 일본에서 생산한 물건이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소비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부가가치세라는 게 간접세이기 때문에 물건값에 붙어 다닌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상품에 묻어있는 부가가치세,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내버려 둘 거냐 아니면 완전히 제거해 버릴 거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국경세 조정의 문제입니다. 국경세를 조정하는 방법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생산지국 과세원칙과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있습니다. 생산지국 과세원칙은 아무런 조정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방식이고요. 소비지국 과세원칙이라는 것은 수출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수입의 경우에는 내국 물품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소비된다고 했을 때 이 물건에 붙어있는 부가가치세를 아무런 조정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매긴 부가가치세를 일본의 소비자들이 모두 다 전가받아서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 얘기는 일본에서 소비되는 물건에 대한 과세권을 소비지국인 일본이 아니라 생산지국인 우리나라가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대로 일본에서 생산한 물건이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소비된다고 했을 때 여기 이 물건에 묻어있는 일본에서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전혀 제거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일본에서 매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물건에 대한 과세권을 소비지국인 우리나라가 아니라 생산지국인 일본이 행사하고 있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이게 생산지국 과세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우리나라 물건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돼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묻어있는 그 부가가치세, 그걸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요. 그리고 순수한 공급가의 그 자체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건이 일본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갈 때 일본 정부가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에다가 일본의 부가가치세율을 매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일본에서 소비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생산지국인 우리나라가 아니라 바로 소비지국인 일본이 과세권을 행사한 결과가 됩니다. 반대로 일본의 물건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여기 묻어있는 일본에서 매긴 부가가치세, 이걸 완전히 제거해버리고요. 그리고 순수한 공급가의 그 자체로만 넘어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입품이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 그 국경으로 들어올 때 여기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을 매겨버리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물건에 대한 과세권은 생산지국인 일본이 아니라 바로 소비지국인 우리나라가 행사하고 있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인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생산지국 과세 원칙은 거의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없고요. 우리나라는 물론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의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장점이 어떤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여기 우리나라의 세율이 10%라고 하고 일본의 세율이 5%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100원짜리가 110원에 소비가 될 때요. 동일한 물건이 일본에서는 105원에 소비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물건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소비가 된다고 했을 때 여기 붙어있는 이 10원의 부가가치세, 이것을 전혀 제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나라 물건은 이제 110원에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일본 소비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넘어온 물건을 전혀 소비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동일한 물건인 일본산은 105원이니까요. 그죠? 반대로 일본에서 생산한 물건이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소비된다고 했을 때 여기 묻어있는 일본의 부가가치세 5원, 그 부분에 대한 아무런 조정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러면 일본의 물건은 우리나라에 105원에 넘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모두 다 일본산만 가져다가 쓰게 되겠죠. 결국 생산지국 가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보니까 간접세율이 낮은 나라일수록 수출은 촉진되고 수입은 억제되는 결과가 생겨버립니다. 이 얘기는 부가가치세가 꼭 관세의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부가가치세라는 간접세 때문에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이 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부가가치세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달라져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소비지국 가세원칙은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이 일본으로 수출되는 경우에 여기 붙어있는 부가가치세 10원 이거를 완전히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순수한 공급가액 100원 그 자체로만 넘어가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물건이 일본의 국경 안으로 들어갈 때 여기 일본 정부가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에다가 일본의 부가가치세율인 5%를 매겨버리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건은 105원의 소비가 되겠죠. 결국 일본에서 소비되고 있는 물건과 가격이 동일해지겠죠. 반대로 일본에서 생산된 물건을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경우에 여기 물품에 묻어있는 일본에서 매긴 부가가치세 5원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순수한 공급가액 100원으로 넘어오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물건이 우리나라의 국경의 그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나라 정부가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인 10%를 매겨버리면 이제 이 일본의 수입품은 우리나라에서 동일하게 110원의 소비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원래 생산한 물건과 가격에 차이가 없죠? 따라서 우리가 소비지국 가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면 나라들마다 간접세율이 아무리 다르다고 할지라도 가격 경쟁력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소비지국 가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나라는 이러한 소비지국 가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들을 두고 있냐면요. 교재 1057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2번에 나오는데 자, 수출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입품에 대해서는 내국물품과 동일하게 과세하기 위해서 재화의 수입을 과세 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